안녕하십니까. BSG 재난안전팀의 박병주입니다. 앞에 보셨던 3개의 태풍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이었습니다. 매년 태풍은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그래서인지 우리는 태풍에 조금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태풍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시속 17m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같은 자연 현상임에도 지역 따라 그 명칭이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태평양 서쪽에서는 태풍, 그리고 남태평양에서는 윌리윌리,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태풍,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합니다. 특히 편서풍의 영향으로 태풍 우측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를 위험반원이라 부르고 있죠. 작년 한 해 몇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5호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총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2배 많은 수치로 역대 최다 공동 1위에 해당하는 태풍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작년 태풍으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68명의 부상자, 또 2명이 실종당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태풍은 바로 13호 태풍 링링과 18호 태풍 미탁입니다. 태풍 링링은 강풍으로, 미탁은 집중호우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지나가면서 매우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입혔는데요. 흑산도에서는 역대 5위에 해당하는 초속 54.5m의 강풍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죠. 태풍 링링 관련된 피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3명이 숨졌다고 공식 집계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70대 여성이 강풍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지며 운전기사인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도 보수공사 중에 떨어져 나간 지붕 패널에 맞은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안전조치를 하다 부상을 당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을 포함해 24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는 주택 한 채가 완전히 부서져 이재민 2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400여 곳이 넘는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대형 태풍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관통하면서 엄청난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울진에만 하루에 332.9mm의 비를 쏟아부었죠.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3,500곳 넘게 파손됐고 이재민은 1,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1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때는 각각 3명, 1명이 숨졌는데 이번 태풍은 내륙을 직접 관통한 탓에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북 성주와 포항, 강원 강릉에서는 3명이 급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토사에 주택이 매몰되거나 붕괴해 삼척과 포항, 영덕, 울진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산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4명도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 등에서 발생한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생성해서 소멸하기까지 1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태풍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지 그만큼 대처하기가 쉽겠죠.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태풍 상황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이 안전 디딤돌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태풍 상황뿐만 아니라 기타 재난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태풍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피서철이 끼어있는 기간이죠. 요즘은 코로나 영향으로 여행을 가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만약 휴가철에 계곡, 하천, 바닷가 근처로 휴가를 떠나셨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계곡과 하천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과 높은 파도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 상습 침수구역, 산사태 위험구역, 노후 건축물이실 때는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집에서 태풍을 맞이하실 때는 생필품 및 의약품을 가족 수대로 백팩에 보관해 두시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단수에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가스 누출에 대비해서 쓰지 않으실 때는 밸브를 미리 잠궈 가스 누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전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죠. 정전 대비하신다고 양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양초는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양초보다는 램프나 손전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쯤 태풍에 대비하신다고 유리창문에 이렇게 테이프나 또는 젖은 신문지를 붙여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유리창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유리창이 깨진 것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는 미비합니다. 테이프를 붙이실 때는 창문과 창틀 사이,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처리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시는 게 좋고, 또 종이나 신문지는 적시지 마시고 접어서 이렇게 창틀 사이에 끼워 두시면 창틀이 흔들리면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그 다음은 외출을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안 그래도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태풍이 오면 더욱 위험하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공사장이나 전신주, 맨홀 근처는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공사장은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자재들이 너무 많고, 전신주는 바람에 쓰러지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을 지나가시다가 감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맨홀은 물이 역류해서 뚜껑이 열리게 되면 이 맨홀 뚜껑에 다치시거나 또는 맨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운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차량을 한 번씩 점검하시고, 태풍이 왔을 때는 위험 구간은 우회해서 저속으로 정속 주행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를 점검하셨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폭우에 시야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수 코팅제를 좀 도포하셔서 시야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사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침수 구간에 지나가는데 여기를 내 차가 지나가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주위에 지나가는 차들을 바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바퀴의 3분의 1, SUV나 트럭은 바퀴의 2분의 1까지 물이 차올라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침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머플러가 잠길 정도로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면 이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마시고 정속으로 주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 배기구를 통해 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침수 구간에서 시동이 만약 꺼졌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시동을 켜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 물품만 챙기셔서 바로 그 자리를 나오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시동을 켜려고 하실 때 잘못하시면 내 차의 엔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클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지는 모르지만 태풍은 항상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